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육아 말고 뭐라도. 천연 립스틱으로 소셜 펀딩에 연이어 성공한 율립 원혜성 대표와 함께 지난주에 이어 창업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돈이 없어 시작을 못하던 나는 크라우드 펀딩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다수의 대중에게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했다. 한 무명 작가는 텀블벅 출판 프로젝트로 150만 원을 모금해 200부를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박한 목표는 무려 1,292명으로부터 2,054만 500원을 후원받으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역시 그렇게 시작됐다. 여러 업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염재승 텀블벅 대표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텀블벅을 염두에 두었다. 드디어 펀딩 오픈일이 결정됐다. 2017년 6월 15일. 프로젝트 기간은 한 달. 목표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정했다. 마음 같아서는 목표 금액을 높게 걸고 싶었지만 금액이 클수록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해 처음엔 1,00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텀블벅 담당자가 1,000만 원은 보통 2달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2달이나 진행해야 한다면 그 사이 내가 지칠 것 같아 한 달로 기간을 줄이면서 목표 금액도 절반인 500만 원으로 줄인 것이다. 디데이를 앞두고 립스틱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텀블벅에 올릴 프로젝트 설명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화장품 제조 판매 업자층의 발부가 늦어져 가슴을 졸였지만 다행히 텀블벅에서 최종 점검하는 날 발부됐다. 잘 안 될 경우 내게 닥칠 일을 한번 정리해봤다. 펀딩에 실패하면 그때까지 세팅해둔 제작 물량을 발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내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았다. 일 진행하면서 조금씩 대출받아 쓴 돈은 취업해서 갚으면 된다. 정신적인 충격이 클 테고 구매 예약을 했다가 실망한 후원자들에게 면목도 없겠지만 그 또한 내가 감수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거래 업체들을 생각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연락을 뚝 끊기를 반복하던 나를 여태껏 믿고 기다려준 분들이었다. 특히 유기농 화장품 전문 OEM 업체에 마음의 빚이 컸다. 샘플비는 지불했지만 립스틱 개발 과정에서 색깔이며 무른 정도 등을 테스트하느라 오고 간 물량과 횟수가 어마어마했다. 펀딩에 실패하면 그 인건비며 노력, 마음고생을 보상할 길이 영영 없어지는 셈이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그래서 정말 심장 쫄깃쫄깃한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텀블벅 화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텀블벅의 매출, 그러니까 펀딩을 올리기 위해서 헤이 스타트업이란 거에 그냥 있던 새싹 창업가로 그냥 뭐라도 해야지 하고선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펀딩 때 고객님들한테 어쨌든 립스틱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발라도 네, 보고. 네. 그래서 공장 쪽에 한 100개 정도의 샘플만 샘플비를 드리고 뽑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뭐 선물도 어디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헤이 스타트업이라는 전시회도 나갔고 네.
코스트코에서 하는 오. 그런 것도 이제 지원 사업으로 나갔고 음. 그래서 이제 제품을 홍보해드리고 근데 다 현장에서 구매를 원하셨지만 제품이 없으니까 그쵸, 팔 수가 아직은. 없고 이제 펀딩 페이지로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그때도 설명해드리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펀딩이 뭐냐, 크라우드 모르니까. 펀딩이 뭐냐. 음. 그래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네. 여기 사이트로 가시면 된다. 어. 그런 오프라인 활동을 좀 했죠. 한 달 동안. 음. 네. 그렇게 해서 막 구매 예약으로 또 네, 이어지게 네, 하셨고 네, 네. 프로젝트 마감일 때 이제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1,750만 1,750만 원. 네. 이게 그래 무려 412명의 맞아요. 후원자들의 마음이에요. 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또, 조금만 네, 더. 맞아요. 2천만 넘겨보자. 2천을 넘기면 3천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냥 항상 딱 그만큼 되면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뷰티나 이제 1,000만 원 넘는 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쨌든 음. 너무 감사하게 그게 달성이 되면서 아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좀 시장성이 있구나.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네. 배경 대표님도 아 시장성이 그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되게 축하를 많이 받았고 네. 또 텀블벅 어, 염재승 대표님한테 연락이 오셨다고. 염재승 대표님도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텀블벅의 염재승 대표님도 저희 구글 캠퍼스 하실 때 패널 강의하러 오셨었어요. 이렇게 인연이 또 그러면서 이어졌구나. 아 이런 텀블벅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접할 수 있었던 거고요. 텀블벅의 염재승 대표님도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오픈하는 거 보고 그동안 뭐 하셨는지 되게 궁금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2017년 텀블벅을 마무리할 때 텀블벅을 빛냈던 이제 그런 펀딩들에도 뽑혔었고. 아 진짜요? 네. 다 인정을 받은 거네요, 사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네. 그러면서 뭐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에서도 들어와 볼지 않겠냐고 MD 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고. 우와. 네, 그런 게 되게 좋았죠. 보니까 메이커스에서 2017년 8, 9월에 2주 만에 1,000개가 완판. 네, 한번 완판하고 네. 그리고 앵콜이 들어오고 하면서 초도 물량을 펀딩과 메이커스만으로 다 판 거예요. 와, 3,000개죠. 네, 3,000개를 3개월 만에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와. 이거 근데 네. 책에도 나오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팔 수 있었다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네, 제가 만약에 자본이 여유롭게 있었으면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고요. 펀딩이라는 걸 과연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네.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책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죠. 사실 이게 제가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냥 편하게 막 돈 있어가지고 내가 요거 율립 브랜드 만들어서 팔았으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화장품을 요즘은 제조를 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MD님들이 가끔 뭐 한 3억 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진짜로 어. 모르는 사람들이 네, 보면.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정도를 돈을 들고 뭔가를 제조를 하시고 뭐 유통을 뭐 풀고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노트북 21만 원짜리 밖에 없었다. 오 마이 갓! 다들 저를 이렇게 뭔가를 미팅을 요청을 하시고 인터뷰를 요청하실 때 약간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서. 자본이 있고 그냥 좀 돈 있는 집 애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이디어로 그냥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좀 되는. 근데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아닌 거를 아시고. 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게 노트북 하나로 네. 3개월인가요?
3개월 반 만에 1차 물량을 다 팔았죠. 네. 그래서 선택을 고민을 했어요. 지금 유통을 쫙 늘릴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와, 유통을 늘리면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많은 제품 입고와 그럼 제품을 또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럼 발주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이제 유통에 또 넣으려면 품절되지 않게 다 채워야 되고 이게 안 팔렸을 경우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고 혼자 일단 핸들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네. 이제 신규 컬러로 해보자. 다시. 그래서 신규 컬러 준비로 들어갔어요. 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1차 물량 소진 후 유기농 화장품 전문 OEM 업체와 함께 다시 신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취합한 고객의 의견의 사소한 부분까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호불호가 갈리는 비터 오렌지 꽃 오일을 아예 빼서 무향으로 제작하고 촉촉한 버전이 나오면 좋겠다. 입술에 닿는 느낌이 무겁다는 의견을 반영해 에코서트에서 인증받은 천연 유래 성분을 강화해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가벼운 오일 성분을 사용해 입술에 닿는 무거운 느낌도 줄였다. 그리고 비건용 만능 립밥 올마이티를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1차 펀딩 당시 채식주의자들 가운데서 왜 비건용은 없느냐고 물어오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립스틱을 단단하게 굳히려면 비즈왁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비즈왁스가 동물성 원료인 천연 밀랍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비건은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코랄 컬러의 만능 립밤에는 아예 비즈왁스를 빼서 비건과 전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선쉐 핑크와 성난 노즈를 합쳐 이번에도 3가지 컬러를 개발했다. 고민이 되는 건 역시 팔로였다. 다행히 펀딩 성공에 이어 메이커스와 메가쇼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자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요구했다.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도 공동 판매를 타진하는 연락이 오고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 수출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미국 농무부와 영국 토양협회에서 인증받은 비싼 성분을 쓰면서도 율립의 유기농 화장품 표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완제품으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돈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FDA 승인도 마찬가지여서 아직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백이용 대표와 의논해 2차 펀딩으로 시장성을 다시 검증해 보기로 했다. 2차 펀딩은 12월 19일부터 텀블벅에서 한 달간 진행했고 총 283명의 후원자들로부터 1,200여만 원을 모아 목표 금액의 245%를 달성했다. 그 후 2018년 1월 29일부터 메이커스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좋았다. 주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3바퀴는 돌아야 돈이 벌린다고들 한다. 아직은 벌어서 다음 제품 개발과 제작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네, 좀 보니까 업그레이드 됐죠. 예, 뭐 율립 올마이티? 립 올마이티를 립 올마이티? 비건으로 이제 아예 자리를 세팅을 잡았고 네. 비건 립밤으로 음. 잡았고 고객님들이 1차 때 나온 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향도 아예 빼고 그리고 뭐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님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고객님들이 화면 원하는 아니고. 방향을 반영해서 컬러를 만들고 질감을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컬러도 좀 다양해서 누드톤도 나오고. 네, 요번에 이제 출시한 게 누드톤. 네. 요건가요? 누드톤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누드톤. 베어링 누드네요. 저는 이거를 그 윤조가 한창 음. 두 돌 무렵에 네네.
엄마 하는 거 다 따라하잖아요. 그때. 네. 립스틱 바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엄마 거 안 좋은데. 그때는 또 그거 뺏으면 울잖아요. 네, 맞아요. 막 지치니까 그냥 냅뒀어요. 하라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죠, 늘. 음. 그리고 또 장난감은 싫어해요. 진짜를 그쵸. 좋아해, 애들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애들이 다 우리 딸도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휴대전화도 진짜를 좋아하지 가짜 휴대전화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립스틱도 원혜성 대표님이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맞아요. 막 원하는 대로 바르게 막 음. 했던 기억이 나요. 안심하면서. 맞아요. 음. 그렇게 발랐던 윤조의 영상을 엄청난 인기를. 제가 개인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막 뽀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고. 네. 사실 립스틱. 그러니까 율립이 사실은 음. 우리 딸 유리의 율, 립의 립이니까 어. 엄마, 딸 모든 여성들이 좀 음. 건강한 제품을 바르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인드로 만든 거라서. 근데 음. 우리 딸도 그래요. 막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도 들었고, 음. 아, 진짜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근데 사실 저는 아이들의 키즈 메이크업을 권하진 않아요. 어디서든 그쵸.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요즘 키즈 메이크업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제 예쁜 캐릭터, 그러면 이제 우리 유리도 막 좋아서 막 그런 거 보면 사달라 매니큐어 그러고. 바르고 막 립스틱 뭐 바르고 시크릿 뭐 땡땡. 땡땡 막 근데 잘 안 사주죠. 저는 안 맞아요. 사주고 음. 그냥 유리야 엄마 율립 발라야지. 내가 엄마 딸인데 엄마 거 써야지. 뭐 그러면 네. 유린 알아요. 검정색은 엄마 립스틱, 하얀색은 음. 내가 발라도 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하얀색은 채식주의자분들이나 아이도 마음껏 쓸 수 있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립스틱도 아예 못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무색 립밤 바르긴 그럴 때 이제 요거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열어가지고. 네. 컬러가 그래서 다 있어요. 근데 요 정도 발색되고 네. 하니까. 예뻐요. 코랄 컬러. 네, 네.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는 채식주의자 분들도 쓰시고 또 아이도 쓰고 무색 립밤 바르기 싫은 분들도 쓰시고 립스틱 같은 경우보다 아이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약간 알러지 반응이나 좀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런 것도 다 뺐어요. 네, 봐도 되게 안전하고 건강한 네. 느낌의 립스틱인데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펀딩에 이어 율립의 시장성을 검증받은 뒤 자금이나 사무 공간을 지원받기 위해 창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보육센터의 지원에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서류 심사를 통과하자 와, 이거 뭐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심사위원들 앞에서 헛소리만 잔뜩 늘어났던 것 같다. 시제품 완성에 우쭐해져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다. 4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응모했다. 남편한테 여기서 떨어지면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접겠다고 말해뒀는데 2차 면접까지 통과해 공유 사무실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같은 달 경기도 과학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업 프로젝트에도 선정돼 1,000만 원의 지원 자격을 얻었다. 두 군데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이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다. 책임감과 더불어 추진할 동력이 생긴 셈이다. 열심히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 것은 물론 화장품 제조 판매 업증이 있어야 OEM 업체에 발주를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동안은 자금이 없어서 일을 진척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겐 화장품을 대량으로 제작해 유통시킬 자격이 아예 없었던 것이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내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다. 유통을 위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도 크라우드 펀딩에 필요한 절차였는데 그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덤볐구나 싶어 실소가 나왔다. 화장품 제조 판매 업증을 내는 과정은 또 얼마나 복잡하던지 무려 2달이나 걸렸다. 내가 왜 하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이 고생을 하나 후회스러울 정도였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준비만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것보단 일단 부딪혀가며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다 준비한 후 시작하려 했다면 아마 도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앞서서 말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판매를 시작했을 때도 무거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으로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금력과 물량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 나 같은 1인 스타트업이 설 자리는 없겠구나 싶었다. 그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 끝에 아마존 USA에 입점했다. 창업과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는 동안 배운 게 있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펀딩은 성공을 하셨고 음. 펀딩 성공 후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원 받으려고 자금도 그렇고요. 창업 지원 사업 요거를 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고요? 네, 지원 사업을 2017년도에 이제 1인 창조 업체를 지원을 해서 돼서 일단 그것도 집에서 좀 가까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그쪽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네네. 그쪽이 이제 1인 창조 업체로 되면서 뭐 교육도 받고 네.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네. 그리고 또 창업 프로젝트라고 그게 이제 1,000만 원짜리가 또 됐어요. 오. 네, 그래서 그 1,000만 원 지원받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좀 그 펀딩 성공한 이후로 좀 네. 착착 풀린 느낌이 들어요. 어, 실제는 아니었나요? 또 힘든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 매 순간 힘들고 매 그래도 순간 요런 살아가는- 게 어. 근데 지원 사업을 사실은 되게 많이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저도 지금 된 거 이외에도 많이 썼지만 많이 떨어졌고 아, 그러니까 다 된 게 아니고 다 된 게 절대 아니죠. 많이 떨어지죠. 또 지원금을 좀 크게 받으려고 하는 거는 경쟁률도 엄청 세기 때문에 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1인이니까 이거 혼자 다 쓰고 뭐 팔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순간에 꼭 유리가 아프고 뭐 지원서 내일 마감해야 되는데 유리 아프고 이러면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한 해에 한두 개씩은 된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에 뭐 마케팅 지원 사업이 돼서 그 지원금으로 이제 아마존에 나가는 미국에 나가는 영상을 찍었다던가. 네. 네, 네. 이것도 진짜 궁금했어요. 아마존. 네. 아마존 미국 진출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진짜 그 이제 궁금해요. 아마존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음. 홍보 마케팅의 비용도 많이 들고 아니면 이런 SNS 상에서 이렇게 좀 셀럽이 돼야지 되겠는데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가 네. 돼야 되는데 어. 그럴 만한 건덕지가 제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인플이 될 만한 게. 뭐 멋진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맨날 뭐 머리 하나로 동여매고 일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좀 예쁘고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저를 많이 보신 저의 인치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맨날 이러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나오고 뭉뚱그리한 손톱에 그러니까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서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엑셀레이팅을 해주는 데들이 요즘 꽤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면 또 떨어지고 방법이 없다. 2018년도에 네. 작년이죠. 방법이 없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해외 도피로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을 한 거군요. 네네. 막다른 골목인 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방향성은. 네. 아마존 같은 데는 제품을 올리고 이미지를 올릴 때 정말 팩트 중심으로만 올리면 돼요. 사진도 우리나라는 이미지가 되게 예뻐야 되지만 네. 그냥 이렇게 딱 하나 아무것도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스타그램의 그 감성 사진 느낌이 네, 아닌 그런 거구나. 느낌 하면 올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곳은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알맞다. 아, 그러네요. 네, 그냥 이거
너무 그냥 팩트만 있어야 돼서 오히려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아마존에 들어가요. 근데 아마존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싶으면 그러니까요. 아마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아마존에서 거예요? 나는 제품을 별로 사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되게 유명한 것만 알았지. 이름만 엄청 들었고. 그래서 이제 포털 검색에서 어. 쳐봤어요. 아마존 입점 음. 관련. 근데 정말 섬광처럼 그 뉴스로 경기도 FTA 협회랑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 교육생,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를 모집하는 교육 그 과정 절차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때 딱 마침 마침 어머. 이틀 전 기사. 와, 이건 진짜 기회네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바로 소름 메일을 돋아. 쓰기 시작했어.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 막, 나는 이미 시제품이 있고 교육을 받으면 나는 바로 입점시킬 수 있다. 와.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이미 펀딩도 진행해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를 다 완판을 했고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 막 혼자 오바를 해가지고 오밤중에 막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네. 꼭 붙여달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경쟁률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냈어요. 근데 이제 발표가 언제 났냐면 구정 때 시댁에 내려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됐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한 2달 정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아마존 가입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잉글리 영어 가지고 막 컨텐츠 만들고 주변에 영어 잘하는 애한테 컨펌 받고 막 이러면서 진짜 5월 17일 날 음. 오픈이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좀 좋았나요? 아니 반응이 없죠. 어잉. 그 아마존에 진짜 제품이 아마 정글 속에 나의 제품이 있는데 막 그런 립스틱 20만 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존 그쵸, 내에. 많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다 알렸어요. 내가 아마존에 들어갔으니까 좀 주변에 좀 많이 알려달라. 뭐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제품을 보낼 때 교육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엔 당연히 안 팔릴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근데 6개월 동안 제품이 하나라도 팔리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오, 근데 이제- 하나라도?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아마존에서 이제 재고가 들어갔는데 안 팔리고 있으면 악성 재고 관리로 그걸 폐기 처분을 하거나 아, 진짜요? 아니면 다시 되돌려 받거나. 근데 되돌려 받는 배송비나 이런 게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 처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조금 보냈어요. 되게 조금 보내서 근데 이제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고 2달 만에 그 앵그리 로즈 성난 로즈가 아마존 초이스를 얻더라고요. 우와.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아마존에 율립을 치고 들어갔는데 우리 성난 로즈 제품에 아마존 초이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보통 이제 작업을 그런 컴퓨터 작업 밤에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너무 소름 돋았을 것 같아. 뭐지? 막 캡처하고 난리가 네. 막 난리야.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와. 그래서 반응이 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지금 1년을 뭐 버티고 오는 거죠. 네. 그래도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 저희 그 MBC 충북의 PD 후배가 율립을 구매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율자가 들어가요. 오. 율이에요, 율이. 얘기해도 되나? 율. 2글자. 아, 네네. 율 PD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써야 된다. 그걸 올렸더라고. 예전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되게 반가운 거예요. 율립이 되게 유명하구나. 내 주변인들도 내 주변인들도 이렇게 다 쓰고 있구나. 진짜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율 PD님. 이 차 펀딩까지 성공하자 꽤 유능한 창업자라도 되는 듯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늘었다. 대표님, 성공 축하드려요. 진짜 펀딩한 돈으로만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어색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만 싶다. 나는 아직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 겨우
율립의 시장성을 확인했을 뿐이다.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 2017년 10월 1인 창조업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독서실만한 사무실을 하나 얻긴 했어도 여전히 집과 카페로 옮겨 다니며 메뚜기처럼 일하고 있고 재투자를 하느라 손에 쥔 돈도 없다. 어느 날 아트상의 김미애 대표가 원 대표님은 진짜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넌 참 복도 없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복이 많다는 그 말이 맞았다. 율림 로고부터 패키지, 단상자, 브로셔까지 자기 일처럼 디자인해주고도 비용 청구할 생각조차 않던 김미애 대표부터 펀딩이며 부스 전시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멤버들과 수많은 지인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멘토 역할을 해준 백이용 대표와 텀블벅의 염재승 대표, 거래업체들까지. 사업에 실패하고도 바닥부터 시작해 다시 직장인이 된 아버지와 내가 바쁠 때마다 유리 돌봐주느라 고생하는 엄마가 그렇고 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주는 든든한 내 남편이 모두 나의 인복이었다.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집에 돌아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시름 다 잊게 만드는 우리 유리야말로 내 인복의 결정체가 아닐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인복 많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나는 왜 때때로 춥고 허전하고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빈손으로 시작해 유해 성분 없는 립스틱으로 이만한 성과를 냈으면 자존감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오래 좌절한 경험을 한두 번의 반짝 성공으로 회복될 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슬픔에 젖은 날개를 뽀송뽀송하게 말릴 시간을. 이제부터 천천히 날아오르기만 해도 내 인생의 대부분은 진흙탕이 아니라 하늘을 날던 기억으로 채워질 테니까. 그 날갯짓에는 당연히 율립의 성장이 함께할 것이다. 참 고민이 많았다. 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2번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막 창업에 첫발을 뗀 주제. 마치 큰 성공이라도 거둔 듯. 나 이만큼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이런 투의 이야기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내 이야기를 풀어놓기로 한 것은 어딘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나처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마지막 돌파구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 가진 게 없어서 선택의 순간마다 멈칫거리는 사람. 갑은커녕 을의 위치에도 서본 적 없어서 상처투성이 자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면 좋겠다. 엄마 최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 중인 율립. 앞으로의 미래가 더 궁금한데 네.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실 거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이너뷰티까지도 막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사실 다양한 제품을 샘플 작업을 하다가 뭐 돈이 없어서 내지는 뭐 인력이 안 돼서 하다가 포기하고 제품이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와서 좋은 성분으로 하려니까 더 만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드랍된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우리 팀이 이제 3명이 됐어요. 와. 네, 3명이 한 됐어요. 명에서. 한 명에서 3명이 됐는데 네.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3명이 됐는데 이 3명이 지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한데 네네. 제품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미래의 목표는 어쨌든 아마존에 진출을 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또 우리 직원이 미국의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네. 참 거대한 대륙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약간 점 하나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좀 꿈을 꾸기는 되게 거기서 성공하고 싶다. 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사무실이 없잖아요. 근데 좀
지금 사무실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창업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이 된 건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오히려 돈이 너무 없었던 게 오히려 지금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섭외도 해주시고 네네. 만약에 제가 돈을 되게 많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섭외도 안 들어왔겠죠. 그렇게 약간 안 좋은 게 결국에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았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 뭐 고난은 선물 포장이 예쁘게 쌓여진 뭐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이런 멋진 말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죠. 이렇게 그걸 뜯어보면 선물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사무실 없는 것도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넣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네. 이상하게 사무실 쪽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 미국의 사무실을 오히려 그냥 정말 내려고 일어나 혼자 미국의 사무실 맨하탄 이런 데다 아니 근데 진짜 불가능하지 맨하탄 하나 않아요. 내고 싶다. 그래서 맨하탄 꼭대기 루프트탑 이런 데다가 생각만 해도 좋네요. 놀러 오세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어머님들 분명 계실 거예요. 네. 진짜 지금은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 단절 중이지만 마음속에는 언젠간 나도 나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 네. 하는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꼭 사업이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다시 취업이 될 수도 재취업을 있고.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저는 전업주부도 굉장히 존경하고 맞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애를 새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신이에요, 신.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고 네.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글 캠퍼스 하나를 나가는 것까지도 너무 두려웠어요. 맞아요. 그 첫날 나가는데 유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감기가 왔어. 안 나가고 싶은 거야. 마음의 두려움과 애가 아프니까 그게 핑곗거리. 저한테 핑곗거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핑곗거리를 찾아서 두려우니까. 근데 그 두려운 거를 그냥 한 번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발을 뺀다던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을 일단은 계속 찾아보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끈을 놓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막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그때는 그게 긴 어둠의 터널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이거 하는 게 지금 무의미한 것 무의미한 같고. 거죠. 맞아, 내가 맞아. 집에서 책을 읽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그냥 책을 읽는 거지 이게 괜히 뭐가 시간 죽이는 거 괜히 같다. 그냥 이거는 이거 뭐가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도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다이어리에 끄적끄적하죠. 뭐 나는 잘 될 수 있어. 뭐 되게 뭐 막 이런 걸 쓰지만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자존감이 맞아요.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보이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 저도 어쩌면 전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알겠죠?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지금 이러려고 내가 그때 이 작업들을 했던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더 제가 창업을 하면서 좋은 건 저의 시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네. 큰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원혜성 대표님이 예전부터 이제 페이스북에 쭉 네네.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리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보면서 그걸 제가 다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힘든 만큼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약간의 확신과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네. 자리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또 전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주부, 뭐 이제 재취업을 꿈꾸시는 분들,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다들 지금 이 순간 육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음. 지금 당장 안 돼도 10년 뒤에 막 맞아요. 40, 50 이때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김미경 씨 있잖아요. 네네. 유명하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잠룡의 시간이다. 잠자고 있는 용이다. 그러니까 깨어나서 언제든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꿈을 놓지만 않고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찾고 하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이고 계속 하나하나 네. 이뤄가면서 하나의 선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중언부언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또 편집의 달인. 잘 부탁드릴게요. 율립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홍보 좀 해주시고. 네네. 마무리할게요. 온라인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잘 검색하시는 초록 색깔 거기서 율립을 치시면 네. 저희의 그 자체 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립스틱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컬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제 오프라인에는 도산공원에 있는 퀸마마 마켓 2층에 오보이 그 편집샵에 있고요. 네. 상수동 오보이 편집샵에 있고 네. 서울숲에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워크샵에 저희 음. 제품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네. 그래서 직접 또 발라보시고 싶으신 네네네. 분들은 네. 찾아가셔서 한번 네. 발라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100% 천연 유래 립스틱 비건 립밤을 만들고 있는 율립의 원혜성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 때 또 와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자,